또다시 전쟁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관련 뉴스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 시장은 다시 한번 긴장 국면에 들어간 모습이죠. 이번엔 진짜 터지면서 아래로 향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트코인은 또 한 번 또 크게 빠지면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뉴스면 시장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현실적이죠. 투자 시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니까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뉴스보다 가격입니다. 가격은 이미 크게 한번 빠졌었고 다시 눌렸다가 또 눌렸다가 또 눌리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반응이 더 중요하겠죠. 오늘은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않고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우혁입니다. 자, 물론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롱을 들고 있지만 이게 어저께 그냥 정리하고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롱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숏을 들어갔다가 다시 롱을 들어간 타점입니다. 그러면 또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얘 또 관점 바뀌었다. 뭐 맨날 롱만 외치더니 숏만 외친다. 맞습니다. 어제 저는 단기 반등 가능성을 해당 구간에서 열어뒀고 결과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크게 밀렸죠. 제 관점, 어저께 단기 반등 가능성을 봤던 건 틀렸습니다. 인정할 텐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대응이겠죠. 영상에서는 그 기준을 제시했고 그 기준이 무너지면 폐기한다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스터디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영상에서는 그 기준을 잡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해당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한번 해두고 그 다음에 1% 정도의 손실로 잡고 위로 갔을 때는 2% 정도로 잡고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대응을 해보자. 단기적인 반등을 이렇게 먹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정말 틀린 건 맞지만 명확하게 손절 기준과 익절 기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영상을 통해서 관점 그리고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은 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볼 거예요. 자, 뭐 패러렐 채널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고점에서 해당 고점, 다음 고점이죠. 그리고 저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 봤습니다. 지금 명확한 건 이런 기준을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다는 건데 명확한 상단 추세선이 딱 존재하죠. 그리고 하단 추세선이 밑에 있어요. 물론 저점에 대한 기준이 해당 구간이니까 지금 여기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는 게 현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운데 점선이 핵심이라고 봐요. 이건 단순 보조선이 아니라 채널의 균형선이죠. 자, 해당 고점과 해당 저점을 연결했던 이 선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라는 것은 이걸 이탈하는 순간 그리고 올라오는 순간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위로 향할 수도 있고 아래로 향할 수도 있는 전형적인 그 구조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가격은 하단을 그냥 이탈시키면서 뭐 밑에까지 반등도 안 나온 채로 그냥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제가 지금 롱을 들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매도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롱을 들고 있는 이유는 뭐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이 점선을 못 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숏을 베팅할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못 넘으면 다시 숏이 맞겠죠. 그만큼 기준을 명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바이셀 볼륨을 봤을 때에는 최근 급락 구간에서 매도 볼륨이 강하게 나타났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1시간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해당 구간에 대한 매수 볼륨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단기 반등을 먹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패했어요. 게다가 지금 매도 볼륨이 더 커지면서 뭐 이때 당시보다 매수 볼륨이 낮아진 건 맞지만 상당히 패닉셀 이후에 흡수 구간은 나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추세 전환은 아닙니다. 가운데 점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단기 반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물론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단기 반등 가능성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기준들을 이탈했을 때 제가 스터디방에서는 롱을 폐기하고 숏으로 전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스터디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단기 관점으로 67.8K, 67.2K에서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보고 뭐 올라타면 2% 정도로 우리가 세이익을 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구간에서 이 캔들 보이시죠? 도지 캔들이 나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히 8시 5분에 뭐 67.8K를 이탈할 때 매도 볼륨이 제법 쌓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 그냥 단기 롱 관점 폐기하고 숏 관점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쇼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TP 값을 말씀드렸고, 저도 이번 매매를 통해서 좀 수익을 좀 거하게 챙긴 게 좀 있긴 한데, 자, 예측은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단기 반등 가능성을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해당 구간에서 뭐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뭐 마이너스 1% 손절 잡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당 구간에서 그냥 이탈되면 손절하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준, 그 기준을 넘어서니까 그냥 폐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 스터디방 입장하시라는 소리가 아니라 영상에서는 정말 기준을 제시해 드릴 뿐이고, 이 기준이 정말 벗어나고 이상해진다면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한 시장에서 관점을 폐기하거나 관점을 빠르게 바꿀 그럴 용기나 아니면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관점이 틀렸다고 해서 저는 뭐 좌절감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번 매매에 수익을 더 크게 쌓으면 되니까 제가 뭐 이런 것들 뭐 강요드리는 게 아니죠. 뭐 리딩방도 절대 아니고요. 그냥 들어오셔서 제 관점을 뭐 영상에서 말씀드린 관점을 언제 폐기하는지, 관점을 유지하는지 뭐 이런 것들만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이따가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보이는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뭐 성격 급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좋겠죠. 자, 일단 지금 당시에 시트맵을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급락에서 아래 롱청산 물량들이 상당 부분 많이 털렸습니다. 즉 하단 연료는 많이 소모가 됐다라는 뜻인데, 반대로 68K 그리고 69K 이 정도 수준에서는 숏 청산이 두껍게 남아있는 게 팩트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로 향했을 때는 숏 스퀴즈가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히트맵이 이게 방향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연료 위치를 보여주는 그럼 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니까 결국 기준은 우리가 4시간봉으로 기준으로 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사이트가 있으니까 뭐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이 가능성이 조금 더 낮긴 해요. 그냥 밑에까지 찍는 게 오히려 현실적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4시간봉 패러렐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아까 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단순히 중간선이 아니라 현재 하락 추세 안에서의 균형선이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면 그게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매도 우위 구조를 한번 흔드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지금 4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 매도 볼륨이 커졌다가 지금 버티면서 매수 볼륨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매도 볼륨이 줄어들어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그냥 한번 위로 찌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양봉이 나올 때 예를 들어 그냥 이 4시간 봉의 시가 부근을 돌파를 해준다면 그게 완벽한 반등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뭐 한번 찌르고 내려오고 한번 찌르고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뭐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47분인데 이 정도쯤에서 올라설 때 뭐 바로 올라서기 힘들겠죠. 음봉이 나왔다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뭐 음봉이 나왔다가 양봉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는 분명히 거래량이 돌파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된다면, 그리고 이 캔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단순 반등이 아니라 그냥 구조적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낙폭을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더라도 양봉이 나올 때 이 물량들을 모두 흡수하는 그런 매수 볼륨이 차곡차곡 쌓여야 돼요. 자, 이 돌파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하락 채널 안에서는 가격은 계속 낮은 고점을 유지하고 있죠. 게다가 이 고점 추세까지 도전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선이 상당히 균형선이 잡힌 그런 상황이고, 이걸 돌파를 못한다면 또다시 저점을 낮추는 형국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중앙선을 돌파하면 처음으로 고점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이 고점을 바로 돌파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전쟁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의 속도 조절 구간까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4시간 봉이 나올 때 적어도 저는 뭐 여기서 못 넘는다면 지금 들고 있는 롱을 또 정리하고 또 숏을 잡고 뭐 왔다 갔다 할 건데, 제가 만약에 여기까지 양봉이 나온다면 그리고 돌파하면서 윗꼬리가 달리는데 거래량이 실린다면 저는 여기서 그냥 롱을 바라볼 거예요. 지금은 조금은 애매하니까 이 점선 패러렐 채널 0.5선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고요. 자, 물론 지금의 시장이 공포 쪽으로 기운 게 맞긴 하죠. 전쟁 이슈, 그리고 관세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또다시 트럼프가 말을 바뀌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뭐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나왔던 그런 급락처럼 그 상황에서 중앙선을 강하게 돌파한다는 것은 뉴스보다
이 악재보다 수급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매수 심리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이 균형선까지 좀 올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그 다음에 음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양봉이 나오는데 뚫지를 못하고 종가상으로 계속해서 버티지 못한다면 이게 그냥 계속 많이 나오는 패턴으로 그냥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중앙선 근처에서 거래량 없이 멈추고 윗꼬리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4시간 봉상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양봉 있죠. 이 양봉을 이겨내는 음봉이 하나 발생하면 이건 명백한 하락 추세입니다. 뭐 차트를 조금이라도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이게 무조건 하락 추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1번 이건 폐기를 해야겠죠. 그냥 우리가 이때는 숏을 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은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관점이 될지는 조금 추가적인 이 4시간 봉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런 흐름이겠죠. 자, 중앙선을 돌파를 못해요. 그렇다면 음봉이 떨어지면서 아니면 또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가면서 해당 구간에 대한 터치를 보여주고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지라도 다시 한번 거래가 실리면서 이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를 시작한다면 해당 구간에 대한 지지도 분명히 체크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럴 때는 60K가 문제가 아니라 59K, 58K까지도 충분히 그냥 단 한 번에 뭐 이런 음봉처럼 그냥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 패러렐 채널 0.5선을 기준으로 잡고 이거 못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숏을 잡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걸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이나 어떤 기준으로 잡든지 간에 우리는 명백한 기준이 지금은 잡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제가 롱을 보더라도 결국에 이거 못 넘는 순간 계속해서 저항을 맞는 순간에는 제가 스터디방이나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숏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지금 시나리오 1번과 2번을 말씀을 드렸을 때 물론 제가 어저께 단기 반등이라는 그 얘기를 했지만 폐기를 했죠. 결국에 폐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추세 전환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 추세로 봤을 땐 단기 하락 가능성이 60에서 70%, 뭐 다음 봉을 봤을 때 음봉이 떨어진다면 확률이 80에서 90%까지 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중앙선 위에 안착하면 구조적인 변화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4시간 봉상에서 앞으로의 하나 그리고 2개의 캔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롱을 들고 있는 이유는 중앙선까지의 리스크 대비 보상 때문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욕심이 아닙니다. 중앙선을 못 넘으면 바로 관점 폐기 그렇게 원칙을 잡고 제가 매매할 예정이고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는 변동성이 너무 커져요. 제가 뭐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기준들 제가 기준은 뭐 손절을 빠르게 잡고 어디서 컷할 건지 어디서 입절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최근에 뉴스가 상당히 많고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함부로 예측하고 그냥 그 포지션을 들고 있다가는 그냥 청산만당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감으로 매매할 때가 절대 아니죠. 게다가 스터디 방에서는 제가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왜 관점을 폐기하는지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오전에는 제가 숏 관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오후 2시 5분쯤이죠. 이때는 롱 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타점에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영상은 정말 기준입니다. 그냥 기준을 잡고 우리가 1% 손절을 한다든지 2% 익절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을 보고 베팅을 한다는 것이지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뭐 롱이다, 숏이다 이걸 무조건 확정 짓고 매매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는 이유 또는 단기적으로 숏 관점을 보는 이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을 뿐이지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한 현재 시장에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잡고 뭐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를 하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관점만 보시고 얘가 정말 관점을 어떻게 바꾸고 있구나 어떻게 관점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것만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딱 구글 폼이 보이실 텐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스터디룸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다 영상에서 풀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좋은 수익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장에서 수익 못 챙기면 2월 달에 또 수익 못 챙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 이름 딱 누르신 다음에 딱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업비트 관련 코인들, 그런 코인들도 많이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물 코인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만 딱 입력하셔서 뭐 클릭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양식에만 맞춰서 잘 제출해 주시면 끝입니다. 뭐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 원하신다면 다 체크하셔서 제출하셔도 좋고요. 자, 대신에 여기에 제 이무역 전문가 이름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한계가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정말 잘 해드리고 있고, 구독자분들이 괜히 만족하시는 게 아니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타점이 괜찮다면 그때부터 따라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관점 틀린 거 인정하겠습니다. 대응은 제발 기준대로만 하시면 돼요. 제가 67.8K에서 67.2K 이 안에서 매수한 다음에 뭐 1% 손절 잡고 들어가 보자 라고 말씀해 드렸고, 위로 올라가면 1대2의 손익비니까 괜찮은 타점이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 관점은 폐기하고 숏 잡고 뭐 많이 밀렸을 때는 롱 잡고, 이걸 반복하면 지금 시장에서도 뭐 손절 났던 거 분명히 회복이 가능하니까 제 영상 꾸준하게 잘 챙겨보시면서 그 기준대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장에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뭐 구독까지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